스프링 클러 설비 방식과 사용되는 밸브를 적으시오. 도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일단 감지 센서가 없는 것들이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는데, 색깔이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것은 설비 방식이 습식이고, 네 번째는 건식. 감지 센서가 있는 상태에서 채워져 있는 것이 일제 살수, 없는 것이 준비 작동식입니다. 사용 밸브로는 습식에는 알람 체크 밸브가, 일제 살수 방식에는 델류지 밸브, 준비 작동식은 프리 액션 밸브, 건식은 드라이 밸브. 습식 방식은 알람 체크 밸브, 일제 살수 방식은 델류지 밸브, 준비 작동식 방식은 프리 액션 밸브, 건식은 드라이 밸브. 스프링 쿨러 설비 배관의 개통도. 각 배관의 명칭은 1번 가지배관. 가지배관은 스프링 쿨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하며, 2번 교차배관. 교차배관,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다음은 3번 수평주행 배관. 수평주행 배관은 각 층에서 교차 배관까지 물을 공급하는 배관. 다음은 주배관. 주배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을 말합니다. 스프링 쿨러 설비 가지배관의 배열 문제로서 토너먼트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쓰시오. 유체의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수경작용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 토너먼트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유체의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수경작용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토너먼트 방식이 적용되는 소화 설비 4가지. 토너먼트 방식은 하나에서 내려와서 양분되는, 즉 이분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할할, 이분할할. 2. 이산화탄소 설비. 분말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토너먼트 방식이 적용되는 소화 설비 4가지. 이분할할, 이산화탄소 설비, 분말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스프링 설비의 배관 중 그리드 배관과 루프 배관의 대표적인 구성 그림 그리시오. 그리드 방식은 사각형의 스프링 쿨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바둑판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는 것이고, 루프 방식은 전체 사각형에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스프링 쿨러 설비 급수 배관의 개폐 밸브에서 설치하는 댐퍼 스위치 설치 목적과 위치 4개소. 댐퍼 스위치 설치 목적과 위치 4가지. 설치 목적은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 설치 위치는 주 펌프의 흡입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주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유수 검지 장치 일제 개방 밸브의 1차 측 개폐 밸브, 유수 검지 장치 일제 개방 밸브의 2차 측 개폐 밸브. 댐퍼 스위치 설치 목적은 밸브의 개방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이고, 위치로는 주 펌프 기준으로 해서 흡입 측과 토출 측의 개폐 밸브에 설치하며, 유수 검지 장치의 일제 개방 밸브의 1차 측 개폐 밸브 그리고 2차 측 개폐 밸브에 설치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기 및 표시부, 전자 밸브 및 압력 스위치 간의 작동 연계성을 요약
설명하시오. 과제를 감지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여러 장치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순서대로 요약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차동 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그 감지 신호를 수신반에 전달을 하고 과제, 표시 등등이 켜지겠죠. 그 다음에 수신 제어반에선 전자 밸브를 작동을 시킬 거고, 전자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되면 준비 작동식 밸브가 열리게 되고 어떤 소화 약재가 실제적으로 방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 거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수신반에 신호를 보낼 것이고 기동 표시 등이 켜지겠죠. 1단계 차동식 감지기 작동, 2단계 수신반의 신호, 과제 표시 등이 켜지겠죠. 3단계 전자 밸브 작동을 하게 되고 4단계 준비 작동식 밸브 동작이 되고, 그 다음 압력 스위치 작동이 되고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게 돼서 실제적으로 기동 표시 등이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구성품 중 PORV에 대해 설명하시오. PORV 없을 경우 문제점은 준비 작동식 밸브 개방 이후 밸브가 자동으로 복귀되어 닫힐 수 있음. PORV가 없을 경우의 문제점은 준비 작동식 밸브 개방 이후 밸브가 자동으로 복귀되어 닫힐 수 있음. 작동 방식은 준비 작동식 밸브 2차의 가압수를 조작 신호로 이용하여 중간 챔버의 압력 저하 상태를 유지한다. PORV의 작동 방식은 준비 작동식 밸브 2차의 가압수를 조작 신호로 하여 중간 챔버의 압력 저하 상태를 유지한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말단 시험 밸브의 시험 작동 시 확인사항 5가지. 펌프 량압으로 침 뱉는지 보자. 펌프 량압으로 침 뱉는지 보자. 펌프의 동작 유무. 량은 규정 방수량, 압은 규정 방수 압. 챔은 압력 챔버의 동작 유무. 벨은 습식 밸브의 동작 유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말단 시험 밸브의 시험 작동 시 확인사항 5가지. 펌프 량압으로 침 뱉는지 보자. 펌프의 동작 유무, 규정 방수량, 규정 방수 압, 압력 챔버의 동작 유무, 습식 밸브의 동작 유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습식 유수 검지 장치의 기능 2가지. 자동 경보 기능, 체크 밸브 기능. 습식 유수 검수 장치의 기능 2가지. 자동 경보 기능, 체크 밸브 기능.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1차 측과 2차 측의 상태와 원리는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1차 측과 2차 측의 상태와 원리는 1차 측 가압수, 2차 측 진공 상태.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진공 상태. 신축 이음 종류 5가지. 신축 이음은 배관 내의 유체 온도 및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배관의 팽창, 수축으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입니다. 변화구인 슬루스볼 별로다. 변화구인 슬루스볼 별로다. 슬리브형 이음, 루프형 이음, 스위블형 이음, 볼 조인트,
별로, 벨로우즈형 이음. 신축 이음의 5가지는 슬루스볼 별로다, 슬루스볼 별로다, 슬리브형 이음, 루프형 이음, 스위블형 이음, 볼 조인트, 벨로우즈형 이음. 물 올림 장치의 설치 기준 2가지. 물 올림 장치의 설치 기준 2가지.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 구경 15mm 이상의 급수 배관으로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물 올림 장치라는 것은 펌프와 후드 밸브 사이의 흡입관 내에 물을 충만시켜 펌프가 물, 즉 소화수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 물 올림 장치의 설치 기준 2가지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 구경은 15mm, 구경은 15mm 이상의 급수 배관으로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소화 설비의 배관에 강관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 3가지, 또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즉,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또는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반자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합성 수지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반자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스윙형 체크 밸브의 특징을 리프트형 체크 밸브와 비교하여 간략하게 쓰시오. 수평, 수직 설치용이며 작은 배관상에 많이 사용한다. 스윙형 체크 밸브의 특징을 리프트형 체크 밸브와 비교하여 간략하게 쓰시오. 수평, 수직 설치용이며 작은 배관에 많이 사용한다. 즉, 스윙형 체크 밸브는 밸브 닫아주는 이 모양 자체가 원점을 기준으로, 즉 이렇게 움직입니다. 즉 야구 배트를 스윙하는 개념으로 흐름을 정방향일 때는 제쳐지면서 물이 흐르고 반대쪽으로 볼 때는 닫히는 개념이고, 이 부분 때문에 수평, 수직 두 부분에서 설치용으로 사용되고, 가이드나 이런 게 없고 스윙 중심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배관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리프트형 체크 밸브는 상하로 움직이고, 또한 밸브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연물 탱크에 설치하는 포 방출구에 대한 부분으로 그림에서 1은 포 방출구가 되겠고요. 2번은 공기 흡입구, 3번은 스트레이너, 6번은 발포기가 되겠습니다. 포 방출구로부터 포가 방출될 때 6의 상태는, 즉 발포기의 상태는 포 수용액이 통과할 때 공기가 유입되면서 포 수용액과 혼합되어 포를 발생시킴. 발포기에서는 포 수용액이 통과할 때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포 수용액과
혼합되어 포를 발생시킨다. 7번과 같이 본체를 경사시키는 목적 두 가지. 즉, 포 챔버가 이렇게 경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목적은 발생된 포를 모두 포 방출구로 배출시키기 위해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 방출구로 배출하기 위해, 즉 모두 배출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각부 명칭을 다시 한번 보면 포 방출구, 그 다음에 공기 흡입구, 스트레이너, 발포기, 포 챔버, 그 다음에 통관, 점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하는 일제 개방 밸브의 개방 방식 두 가지, 종류 및 작동 원리를 기술하시오. 종류는 가압 개방식과 감압 개방식이 있습니다. 일제 개방 밸브는 가압과 감압이 있습니다. 즉 가압 개방식과 감압 개방식이 있고, 작동 원리는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서 전자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실린더실을 가압하여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는 방식. 감압 개방식, 감압 개방식은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서 전자 개방 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실린더실을 감압하여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는 방식. 가스 용기의 개방 밸브는 작동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명칭은: 가스 용기 개방 밸브는 가전기다. 가스 용기 개방 밸브는 가전기다. 즉 가스 압력식, 전기식, 기계식. 가스 용기의 개방 밸브는 작동 방식에 따른 세 가지 명칭은: 가스 용기 개방 밸브는 가전기다. 가스 압력식, 전기식, 기계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세 가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세 가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의 반응시간 지수에 대한 식을 설명하시오. 기류의 온도, 속도 및 작동 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 시간을 예상한 지수 RTI는 타우 루트 U. RTI는 반응 시간 지수, 타우는 가멸체의 시간 상수, U는 기류 속도. 반응 시간 지수인 RTI는 기류의 온도, 속도 및 작동 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 시간을 예상한 지수. 소방호수 노즐에서 방수압 측정 방법 시 측정기구와 측정 방법으로는 측정기구는 피토 게이지, 노즐 선단에서의 봉상 방수의 경우 방수압 측정 요령은 노즐 선단의 노즐 구경의 2분의 1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 선단과 수평되게 피토 게이지를 설치하여 눈금을 읽는다. 소방호수 노즐에서 방수압 측정 방법 시 측정기구와 측정 방법으로는 측정기구는 피토 게이지, 노즐 선단에서의 봉상 방수의 경우 방수압 측정 요령은 노즐 선단의 노즐 구경의
2분의 1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 선단과 수평덱에 피토 게이지를 설치하여 눈금을 읽는다. 소방호수 노즐의 방수 압력이 0.7 메가파스칼 초과 시 감압 방법 두 가지는 고가 수조에 따른 방법, 배관 개통에 따른 방법. 소방호수 노즐의 방수 압력이 0.7 메가파스칼 초과 시 감압 방법 두 가지는 고가 수조에 따른 방법, 배관 개통에 따른 방법.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5가지. 자, 이거는 라면 끓일 때 조기에 스프 넣으면 오병수기 공노하며 침실과 거실에서 난리 피운다. 라면을 끓일 때 조기에 스프 넣으면 오병수기 공노하며 침실과 거실에서 난리 피운다.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에서 오병수기 공노하며, 오병숙은 침실, 공로는 거실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병숙, 오피스텔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숙박시설의 침실, 공로는 거실과 매칭이 돼서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 시설의 거실. 라면 끓일 때 조기에 스프 넣으면 오병숙이 공노하며 침실과 거실에서 난리 피운다. 조기 스프링 쿨러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 5가지는 오피스텔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숙박시설의 침실, 공로,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 시설의 거실,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소방 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 헤드 설치 기준은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를 추가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 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cm 이하로 할 수 있다. 간이 헤드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 거리와 간이 헤드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일 경우에는 보의 하단보다 낮게 설치해야 되고 0.7m 이상 1m 미만 0.1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일 경우에는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일 경우에는 0.3m 미만일 것. 즉 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간이 헤드의 중심 포인트가 보의 벽면과 수평거리로 0.75m 미만일 때는 보의 하단보다 낮게 설치를 해야 되고 1m 미만일 땐 0.1mm 미만, 1.5m 미만일 경우에는 0.15m 미만, 1.5m 이상일 경우에는 0.3m 미만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 가압 송수 장치,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릴리프 밸브의 압력 설정 방법은 1. 주 펌프 토출축 개폐 표시형 밸브를 잠근다. 주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킨다. 그리고 릴리프 밸브의 뚜껑을 개방한다. 압력 조정 나사를
좌우로 돌려 물이 나오는 시점을 조정한다. 릴리프 밸브의 압력 설정 방법은 주 펌프의 토출 개폐 표시형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키고 릴리프 밸브의 뚜껑을 개방한 다음에 압력 조종 나사를 좌우로 돌려 물이 나오는 시점을 조정한다. 건식 스프링 설비의 하향식 헤드를 부착 시 사용하는 드라이 펜던트 헤드 사용 목적과 구조. 드라이 펜던트 헤드는 건식이고 구조와 같이 헤드 위쪽에 질소 가스가 주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용 목적은 동파 방지. 구조는 롱 니플 내에 질소 가스가 주입되어 있다. 롱 니플 내에 질소 가스가 주입되어 있다. 건식 스프링 설비에 쓰이는 건식 밸브의 기능은 평상시는 체크 밸브, 과제시는 자동 경보 기능.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쓰이는 건식 밸브의 기능은 평상시에는 체크 밸브 기능, 과제시는 자동 경보 기능.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최대 단점은 시스템 내의 압력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물이 과제 대상물에 지연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설비 두 가지는 엑셀레이터, 익저스터. 건식 스프링 설비에서 시스템 내에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 그만큼 방출이 지연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설비는 엑셀레이터, 익저스터.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되는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차이점과 적용 설비. 차이점은 가멸 부위 유무. 적용 설비는 개방형 헤드 같은 경우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폐쇄형 헤드는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되는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차이점과 적용 설비는, 차이점은 가멸 부위 유무. 개방형 헤드는 가멸부가 없고 폐쇄형 헤드는 가멸부가 있고, 적용 설비는 개방형 헤드는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폐쇄형 헤드는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차이점과 설치 장소를 각각 두 가지를 쓰시오. 차이점은 가멸 부위 유무. 개방형 헤드는 가멸부가 없고 폐쇄형 헤드는 가멸부가 있다. 기능은 개방형 헤드인 경우 가압수 방출 기능만 있다. 있고, 폐쇄형 헤드는 과제 감지, 가압수 방출 기능이 있다. 폐쇄형 헤드는 과제 감지, 가압수 방출 기능이 있다. 설치 장소로는 개방형 헤드는 무대부, 천장이 높은 장소, 공간이 넓고 천장이 높고 확 트인 공간에는 개방형 헤드는 무대부, 천장이 높은 장소. 폐쇄형 헤드는 아파트, 판매시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천장이 약간 낮고 과제 가연물이 많은 곳. 알람 체크 밸브가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시험 밸브 개방 시 알람 경보가 울리지 않는 원인 및 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 알람 체크 밸브에는 리타팅 챔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함. 알람 경보가 울리지 않는 원인은 리타딩 챔버 상단의 압력 스위치 불량, 압력 스위치를 교체하면 되고요. 리타딩 챔버 하단의 오리피스 불량, 오리피스 교체,
알람 체크 밸브가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비화재 시에도 수시로 오버가 울리는 경우 원인과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리타딩 챔버 상단의 압력 스위치를 점검하고 리타딩 챔버 상단의 압력 스위치 배선의 누전 상태를 점검하고 리타딩 챔버 하단의 오리피스 점검을 한다. 연결 살수 헤드의 종합 정밀 점검 사항 4가지. 연결 살수 헤드의 종합 정밀 점검 사항 4가지. 설치 장소 헤드 상호 간 거리의 적부, 살수의 장애 여부, 가연성 가스 시설인 경우 살수 범위의 적부, 헤드 설치 제외 적용의 적부, 연결 살수 설비 헤드의 종합 정밀 점검 사항 4가지. 설치 장소 헤드 상호 간 거리의 적부, 살수 장애 여부, 가연성 가스 시설인 경우 살수 범위의 적부, 헤드 설치 제외 적용의 적부.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의 발생 원인과 발생 대책 4가지를 쓰시오. 발생 원인으로는 관 내의 물의 정압이 그때의 증기압보다 낮을 때, 발생 원인은 관 내의 물의 정압이 그때의 증기압보다 낮을 때, 방지 대책은 펌프의 흡수 수도를 잡게 한다. 펌프의 마찰 손실을 잡게 한다. 펌프의 임펠러 속도를 잡게 한다. 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한다. 캐비테이션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을 3가지 쓰시오. 발생 원인으로는 펌프의 흡입수도, 즉 흡입 양정이 클 때, 소화 펌프의 흡입구가 클 때, 펌프의 마찰 손실이 클 때, 펌프의 임펠러 속도가 클 때. 방지 대책으로는 펌프의 흡입수도를 잡게 한다. 펌프의 마찰 손실을 잡게 한다. 펌프의 임펠러 속도를 잡게 한다. 캐비테이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을 각각 3가지 쓰시오. 펌프의 흡입수도, 즉 흡입 양정이 클 때, 또는 소화 펌프의 흡입구가 클 때, 펌프의 마찰 손실이 클 때, 펌프의 임펠러 속도가 클 때. 방지 대책으로는 펌프의 흡입 수도를 작게 한다. 펌프의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펌프의 마찰 손실을 작게 한다. 펌프의 임펠러 속도, 배전 속도를 작게 한다. 배전 속도를 낮추어 흡입 속도를 줄인다. 맥동 현상의 방지 대책 5가지. 배관 중에 불필요한 수조를 없앤다. 배관 내의 기체를 제거한다. 유동 조절 밸브를 배관 중 수조의 전방에 설치한다. 운전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펌프를 선정한다. 풍량 또는 토출량을 줄인다. 맥동 현상의 방지 대책 5가지. 배관 중에 불필요한 수조를 없앤다. 배관 내의 기체를 제거한다. 유량 조절 밸브를 배관 중 수조의 전방에 설치한다. 운전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펌프를 선정한다. 풍량 또는 토출량을 줄인다. 성능 시험 배관. 유랑계의 선단에는 개폐 밸브를,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유랑계를 기준으로 해서 선단에는 개폐 밸브,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 압력계에 따른 방법. 압력계가 있을 경우에는 2개의 압력계 사이에는 오리피스를 설치를 하고, 앞단에는 개폐 밸브,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